그 페르시아 왕후인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바벨론에 망해서 포로로 잡혀가서 예루살렘 다 불타고 성전 불탔죠. 그래서 이제 바벨론이 망하고 메대, 그다음 메대가 망하고 페르시아 이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그 페르시아라고 한 나라에 바벨론 때 잡혀갔던 유대인들이 남아서 살고 있죠. 예, 그 살고 있는 그 중에 유대인들이 이제 다 학살당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생겼는데, 에스더가 왕후죠. 그래서 이 에스더가 얘기해가지고 유대인 구원하는데 역할을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에스더 얘기인데, 자 그러면 이제 에스더하고 모르드게가 주인공인데 이제 에스더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에스더가 나오려면 왕후가 돼야 되는데 왕후가 어떻게 되는가? 지금 현재 왕후는 와스디예요. 와스디. 예. 근데 이 와스디가 폐위. 예, 너는 이제 왕후 하지 마라 한 다음에 이제 에스더가 뽑혀가지고 왕후가 되죠. 자, 그런 얘기가 됩니다. 자, 오늘 말씀 9절에 보겠습니다. 왕후 와스디도, 그 당시에 왕은 누구예요? 아하수에로 왕이고 페르시아에. 그리고 이 아하수에로 왕은 그리스를 원정가죠. 그래서 원정 가서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는데, 그 원정 가기 전에 이제 힘을 모으고 단합하고 또 페르시아의 힘을 이렇게 과시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잔치를 많이 했어요. 잔치. 그 잔치가 얼마냐면 6개월 동안 계속됐죠. 6개월 동안에. 그래서 그 6개월 동안 계속되는 잔치는 주로 장수들, 그 다음에 군사 책임자들이나 혹은 각 지방에 그 12 총독부를 두고 120개 이상의 그 도를 뒀죠. 그래서 거기 있는 관리들을 다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큰 전쟁을 앞두고 준비하는 그런 행사를 6개월 동안 했어요. 이제 그런 이제 잔치를 6개월 동안 하고 나서 또 7일 동안의 잔치를 하죠. 그 7일 동안의 잔치는 그 일반 백성들, 서민들까지 참석할 수 있는 그런 잔치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야말로 우리로 말하면 지금 뭐예요? 민심을 좋게 하고 그 나라의 이제 분위기를 좋게 하는 이제 이런 일반 백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잔치를 7일 동안 했어요. 이제 그게 첫 번째 잔치는 6개월 동안의 지휘관들, 지도자 중심으로, 그 다음에는 7일 동안 백성들 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다른 잔치가 있었는데 여기 나오는 잔치입니다. 왕후 와스디도. 예. 와스디가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했죠. 그러니까 왕궁에서 했으니까 여자들을 초청해가지고 주로 여자들 위주의 이제 잔치를 와스디가 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페르시아 그러면은 그 당시 왕은 아하수에로 왕이고 그 궁궐은 수상궁이고, 그래서 이제 국가의 큰 전쟁을 앞두고 다 이제 잔치해가지고 힘을 모으고 이제 이렇게 하는 가운데 잔치가 계속됐잖아요. 6개월 동안, 7일 동안 계속됐잖아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나라가 뭐예요? 좀 이렇게 흥청망청 분위기가 이렇게 들떠 있겠죠. 자, 분위기 들떠 있으면 어떤 일이 터질 것 같죠. 어떤 일이 터집니다. 자, 10절에 보겠어요. 10절. 제7일에 왕이 주홍이 일어나서 그랬습니다. 7일에. 그러니까는 이제 6개월 잔치 끝나고 나서 7일 잔치가 있는데 그 7일 잔치는 그 왕이 베푼 잔치도 있고 여자들을 위해서는 와스디 왕후가 베푼 잔치도 있는 거예요. 하여튼 간에 그 7일 잔치의 끝날이죠. 7일 잔치 끝날에, 그러니까 잔치 끝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야말로 술을 먹을 대로 먹었겠죠. 그리고 이제 긴장이 풀릴 대로 풀렸겠죠. 예. 잔치의 마지막 날이잖아요. 거의. 그렇게 되니까 이제 좀 정신이 오락가락 하겠죠. 예. 이래가지고 어떤 일이 있느냐면 주흥이랑 뭐야? 술 기운이죠. 예. 술 기운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뭔가를 저지른 거예요. 자, 그게 뭔가 하면 오전 4시, 그러니까 궁궐에 있는 4시 7명이 있어요. 7사람을 명령하여.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내시들한테 명령해가지고 왕후가 있는 거처로 내시들을 보내죠. 그래서 그 왕후에게 좀 와서 그 이쁜 거를 이 백성들 앞에서 보여줘라. 이제 왕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은 술기운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은 아니죠, 그죠? 적어도 왕이 뭔가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뭐 사면한다든지, 혹은 뭐 백성들에게 먹을 거를 공짜로 다 배급을 한다든지, 뭐 좀 이렇게 해야지 왕이 그래도 저 착한 왕이고 좋은 왕이다 이런 소리 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술기운에 딱 생각난 게 뭔가 하면 자기 부인 자랑, 부인 이쁘게 생겼다. 그거를 자랑하기 위해서 이제 남자들이 있는 데다가 그 왕후를 불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명령 자체가 좀 수준이 낮죠. 그죠? 이런 거 하면 지금 탄핵감입니다. 예, 술 기운에 자기 부인 자랑이나 하려고 왕비를 불러들였다. 별로 뭐 왕이 뭐 똑똑하거나 혹은 또 그 어떤 중요한 일을 한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술 기운에 그야말로 안 해도 되는 허드렛 일을 지금 저지르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4시 7이 있는데, 자, 4시가 7이라는 얘기는 그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만만치 않은 나라라는 걸 보여주죠. 예, 왕의 측근에서 4시 7이 있고 여러 그 참모들이 있는데 그거를 현자라고 했는데 혹은 뭐 박사 뭐 혹은 참모들 모사 지금으로 말하면 실장 뭐 비서실장이 있고 거기 청와대 뭐 비서들이 쭉 있겠죠. 그러니까 그러한 아주 핵심 권력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7, 4시 7 그 현자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 페르시아 왕궁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굉장히 규모가 굉장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직책에 따라 우리 저 경복궁 가봤습니까? 경복궁 가면은 그 왕이 앉는 자리가 있어요. 예. 그부터 시작해서 밑에 쫙까지 해가지고 그 자기들의 그 신분 벼슬의 높이에 따라서 쓰는 자리가 다르죠. 그죠? 우의정, 좌의정에서 쭉 쓰고 그다음에 뭐 몇 분 몇 분매가 쭉 쓰잖아요. 바닥까지. 그 뭐 거기 왕이 있는 궁궐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고요. 그죠? 그리고 뭐 웬만한 사람들은 한양성 안에 다니지도 못하잖아. 시골에 촌놈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는 페르시아의 그 관료들 그 직업으로 가지고 있는 관리들이 얼마나 많고 당당한가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어요. 4시 7을 보내서 왕후를 데리고 오라 했으니까. 자, 11절에 말하기를 이와 같이 한 이유를 분명히 말하는데 이럽니다.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그러니까 관을 정제한다는 얘기 뭐냐면 이제 그 관을 쓰고 그 왕후로서 이제 공식 이제 그으로 이제 보여주는 거죠. 예, 그냥 뭐 그냥 내가 할 말이 있으니까 잠깐만 이런 게 아니라 여기 많은 신하들과 백성들 앞에서 정식으로 이제 왕후를 불러가지고 그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거예요. 공적인 이제 모습이에요.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했죠.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니까는 페르시아 나라의 왕으로 뽑히니까 얼마나 잘생겼겠어요. 그 많은 사람 중에. 그래서 그거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이. 예, 그래서 오라고 했는데 결과는 뭐냐? 12절에 보니까 왕후 와스드는 4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4시가 7인데 그 7이 쭉 가가지고 왕이 여차여차 해가지고 당신을 이 백성들 앞에서 보여주기 원하니까 이쁘게 꾸미고 와서 착 나타나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장난으로 한 게 아니라 그야말로 이거 안 하면 안 되는 왕의 명령이다 해가지고 사람을 쫙 보냈잖아요. 그랬더니 와스드가 한마디로 딱 거절하기를 싫어 이랬어. 싫어 이랬어. 그랬더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에 불붙듯 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술 기운이 올라왔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왕비 자랑인데 이 왕비 자랑 하려 했더니 싫어 그러고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딱 듣고 나서 기분이 어떻겠어요? 예, 매우 불쾌하겠죠. 자, 이래서 이제 사건이 터졌습니다. 자, 이걸 보면 이 페르시아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던 그 시대에 그 어떤 한 모습을 보는 것 같죠. 그러니까는 전쟁을 한다는 것도 사실 별로 좋은 건 아니죠, 그죠? 이쪽에 동방 지역의 동쪽 지역의 그 모든 것들을 페르시아가 다 장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서방에 있는 그 중심이 그리스니까 그리스를 치게 되면 이제 세계를 동서를 다 제패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어떤 야망이 있는 거죠, 야망. 그런 걸 위해서 이제 전쟁 준비를 하게 되고, 그러고 나서 그거를 이제 실행에 옮기기 전에 그 한 6개월 동안에 걸쳐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자기 페르시아와 그 왕의 힘이 얼마나 센가를 이제 보여주면서 이제 이거를 이제 쌓아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6개월 동안의 잔치,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전쟁,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 왕이 술 기운에 지금 하는 언행 이런 걸 보면 이 아하수에로 왕이 좀 어떤 사람처럼 보여요? 뭐 예수님을 닮았다 이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죠. 예, 그리고 이 나라가 굉장히 허세가 심하고
또 성경에서 쓰고 있는 모습이 그런 거죠. 잔치를 해도 6개월 동안 하더라. 그 다음에 뭐 왕비가 아름답긴 하겠지. 근데 자기나 보면 되지 뭐 백성들 앞에서 그거를 불러내가지고 봐라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런 게 뭐예요? 굉장히 좀 이렇게 수준이 낮은 것 같고 좀 이렇게 유치원 애들 같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세상 나라의 그 한 모습이에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힘자랑 돈자랑입니다. 힘자랑 돈자랑이에요. 그 전쟁에서 지금 그리스를 치려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진 것도 힘자랑이고 자기 부인 이쁜 거 자랑하는 것도 그 자랑이고 자기 잘난 자랑이고 그리고 지금 왕이 모아서 하고 있는 모든 행위가 내 마음대로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왕이니까 와 그럼 오는 거고 전쟁하러 가 그러면 전쟁하러 가는 거고 잔치 해 그러면 잔치 와야 되는 거고 술 마셔 그러면 술 마셔야 되는 거고 자기 마음대로 다 하는 거야 이 사람은. 뭐 걸리는 게 하나도 없어.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다. 우리가 살아갈 때 보면 자기가 뭔가 좀 있으면 자기 과시할라 해요. 힘이 좀 있으면 힘센 자랑 꼭 해요. 힘 자랑. 돈 있는 사람은 돈 자랑. 제가 그 인터넷 뉴스 봤더니 요즘에는 그 자랑하면 안 된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이제 취직했느냐, 그 다음에 결혼했느냐 그런 거 물으면 안 된대. 예? 우리 집 아이 결혼해. 니네는 어떻게 됐니? 이런 거 물으면 안 된대. 싸움 난대요. 취직이 너무 어렵고 시집장가. 우리 한다 어른들 잘 모르시죠? 예, 지금 세상이 그렇답니다. 그래서 아주 친한 친구 간에도 우리 아들 결혼해 이런 말 잘 못한대. 니네 아들은 뭐하니? 이런 말 잘 못한대. 옛날에는 그런 서스럼없이 물었잖아요. 친구지간에는. 지금 하면 안 된대. 시험 든대. 그래서 그거 하려면은 네, 돈 내야 된다더라고. 그 저기 손자 얘기할 때도 돈 내야 된다더라고. 그 뭐 얼마더라? 10분에 10만 원인가? 그러니까는 나가서 한번 말하려면 돈 내고 하래. 뭐 우리 집 손자가 손녀가 어쩌고 이렇게 하려면은 건설 조심하셔야 돼요. 예? 그 정도로 사람들한테는 그런 게 있는데 이게 정상적일 때는 그 쉽게 받아들여요. 근데 그게 아닐 때는 듣기 싫은 거야. 네 얘기나 네가 하지 내가 왜 그런 얘기 들어야 되냐고 그럴 수 있거든. 근데 우리는 그걸 굉장히 원해요. 굉장히 원해. 그러니까 힘 자랑, 돈 자랑, 뭐 자기 자랑 내 맘대로 다 돼.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맘대로 안 되니까 다 개 키우는 거예요. 예? 뭐 만만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내 맘대로 하는 게 개잖아. 그렇다면. 성경하고는 너무 다르죠. 성경에서는 물질보다도 영혼을 귀히 여기고 사람의 힘보다는 사랑의 힘이 더 세다 하고 그 다음에 외모보다는 마음의 중심을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멘.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이 사는 그 시대가 얼마나 하나님하고 동떨어져 있고 굉장히 허세 중심이고 세상 풍조에 찌들어 있는 그런 모습인가. 이게 지금 막 핀 꽃 같은데 사실은 이제 바람 한번 불고 나면 꽃 다 떨어지게 되고 비 오게 되면 진흙창이 되는 그런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한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사건 어떻게 수습하는가? 13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현자는 지혜로운 사람들 혹은 박사들 혹은 이제 왕의 자문, 고급 관리들입니다. 고급 관리들 중에서 최고급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물었어요. 자, 물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어떻게 할까? 이 얘기죠. 그러니까 왕이 이제 그 다음날 술 깼어. 근데 술 기운에 그 왕후를 오라 그랬더니 와스디가 거절해가지고 화가 났거든. 그러고 나서 다음날 술 깨고 나서 보니까 이게 좀 이게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도 좀 기분이 나쁘지만은 그 신하들과 백성들 앞에서 좀 왕후 좀 나와서 여기 좀 아름다운 걸 보이라 라고 했는데 안 나타난 거야. 그러니까 자기 체면이 말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가만히 있기에는 뭐 하니까 내가 이거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야. 그런 거 많죠. 술 먹고 나면 술 먹을 때는 몰라요. 근데 술 먹을 때 말한 거, 술 먹을 때 행동한 거, 뭐 예를 들면 뭐 음주운전 했다든지 술기운에 가서 뭐 도박을 했다든지 아니면 술기운에 가서 부부싸움을 했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제 술 깨고 맨정신이 되면 이제 이거 수습하느라고 힘든 일이 벌어져. 그러니까 이제 왕이 그런 거예요. 이거 가만히 있기도 그렇고 뭐 할래니까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제 신하들을 모았죠. 예, 그 중에서 제일 그 현자들을 모아가지고 묻는 거예요. 자, 이런 거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법대로 어떻게 하면 되고 이전에는 이런 일이 있었냐? 이걸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하수에로 왕이 그 속이 참 빈약하다는 걸 알게 되죠. 예, 잔치를 하게 되면 잔치를 사고 없이 잘 끝내야 돼요. 근데 잔치 마지막 날 자기가 사고를 낸 거야. 그랬으면 자기가 화가 났더라도 이 화가 난 거를 나름대로 자기가 잘 해결을 하면 괜찮은데 이제 신하들을 불러다가 이걸 어떻게 될지 하라니까 이 뭐예요? 이 사건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서 쩔쩔매는 거죠. 남의 손을 빌려야 되니까. 그리고 왕이면 자기 마음대로 해서 자기 마음대로 알아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신하들 눈치도 봐야 되고 자기가 생각도 잘 안 나게 되고. 그러니까는 이 아하수에로 왕이 술 먹고 지금 왕비가 와서 사람들한테 보여라 라고 떠들었던 거에 비해서는 그 다음날 아침에 맨정신으로 우리가 보통 보는 게 이래요. 술 기운에 자기가 막 떠들었는데 술 깨고 나서 가만 보니까 자기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맨정신이 돌아와서. 그런 현상이죠. 자, 그래서 이제 신하들을 불렀습니다. 자, 14절에 말합니다. 그때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 자리에 앉은 자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7명의 현자들이 있는데 왕의 기색을 살핀다는 얘기는 뭐냐면 가까이서 왕이 기분이 어떤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를 다 알 수 있는 사람인데 나라의 첫 자리에 앉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지금 말하면 우리 뭐 대통령 말하면 장관들이 딱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부른 거야. 야, 내가 어제 술 기운에 그랬는데 이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걸 이제 묻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7명의 그 현자들이 있는데 자, 그 중에 맨 마지막 사람이 무무관이라는 사람입니다. 무무관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이 답하는 거예요. 16절에. 자, 7 그 현자들 중에서 제일 그 책임자, 대변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무무관 같아요. 이 무무관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절 잘 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묵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이러죠. 이제 네 소견을 말해봐. 이거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나 이랬더니 7명이서 이렇게 쫙 회의를 한 다음에 와서 대변인이 딱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왕에게도 기분 나쁜 일이지만은 우리들 모두와 이 페르시아의 모든 백성들에게 와스디가 와서 인사 안 하고 얼굴 안 보여준 거는 대단히 잘못된 일입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자, 이 얘기를 보면서 얘기가 좀 어디로 좀 잘못 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자, 예를 들면은 부부간에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그 다음날 어떻게 하는데?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내는 게 나아요. 예, 어젯밤에 네가 왜 그랬니? 그러면 2차 대전 일어나면 2차 대전. 그러면 이제 이게 더 커져요. 그러니까는 비록 자기가 술 기운에 그 신하들 앞에서 했는데 안 됐다 하더라도 그냥 조용히 있으면 좋아요. 그런데 그 신하들 중에 현자들이잖아요. 현자들이면 어때요? 대충 파악해서 덮어야 되겠죠, 그냥. 근데 이거를 뭐라 해요? 이거는 국정농단입니다, 이런 거야. 예? 말하자면 이게 와스디가 최순실이야. 최순실이가 뭐 사건을 낸 거야. 그랬더니 아유, 그거 뭐 개인적으로 그럴 수 있는 거죠. 뭐 이러고 말아야 되는데 우린 잘 모릅니다. 최순실이가 얼마나 해명인지 잘 몰라요. 재판해야 되는데 그때 그 막 제보했던 고 누구예요? 고영태도 지금 잡혀가서 들어가 있어. 그래서 대통령 선거를 한 2년 있다 했으면은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 예? 나와가지고 자기 막 그랬는데 자기도 뭐 그런 비슷한 짓 했죠. 해가지고 잡혀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최순실이랑 똑같아. 그러니까 이게 그냥 개인적인 비리인지 아니면 국가를 전복하려고 하는 비리인지는 사실은 구분을 해봐야 된다고. 예. 지금 워낙 증거들이 많으니까 뭐 통화됐다 뭐 됐다 이러고 막 하는데 사실 그 국가의 그 정책이 그만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새벽기도 갔다 와서 잠깐 잤는데요. 딱 깰 때 이제 대통령 됐잖아요. 문재인 대통령하고 저 밥 먹었어요. 내가 밥 먹고 있는데 오더라고, 부부가 둘이서.
이건 꿈이니까 가서 말하지 마세요. 그 아침에 잠깐 눈 붙였는데 밥 먹고 있는데 부부가 따와가지고 거기서 밥을 같이 먹었어, 넷이서. 아, 진짜 아니고 꿈에. 그래가지고 내가 밥값을 계산했어. 밥값이 얼마냐 그때 100만 원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100만 원 내고 나왔어. 아무튼간에 이게 국정농단인지 아니면은 술기운에 했는데 저쪽에서도 술기운에 하는 말이니까 그냥 안 가는 게 낫겠다 싶어서 안 간 건지 그걸 구분해야 되는데, 이 신하들 중에 대표하는 첫째 가는 신하가 무무관이라는 사람이 오더니 이거는 온 나라를 엎어놓은 대사건입니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사건이 된 거예요. 대사건이 된 거예요. 이제 국가를 좌우하는 그런 사건이 된 거야.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 자, 그래서 17절에 이 무무관이 왜 이게 국가를 뒤흔드는 사건이냐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이유를 말합니다. 이유를, 타당성을 말합니다. 17절에 와수들을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궁궐에서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중계방송하고 본 건 아니죠. 근데 이제 그런 일이 있었대더라라고 소문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 소문이 온 나라에 전파되면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소문이 전파될 수도 있고, 왜냐하면 뭐 잔치를 6개월 동안 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7일 동안 했는데 7일 잔치 동안에 있었던 일이 한두 개겠냐고, 온갖 일이 다 있지. 그 중에 뭐 소문이 그거 퍼져가지고 남편들을 다, 남편이 뭐라 그러면 여자들은 안 해, 싫어, 이거 한다는 얘기죠 지금 무무관의 얘기가. 그러니까 이 소문이 온 나라에 쫙 퍼질지 안 퍼질지는 사실은 추측성이에요. 퍼질 수도 있고, 술자리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뭐 그렇게 중요하냐, 우리는 먹고 살기 바쁘니까 관심 없다, 이럴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이 사람은 그 소문이 온 나라에 쫙 퍼진다 얘기야. 이거는 사실이라기보다는 자기의 어떤 그 생각의 느낌을 붙여가지고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된대. 모든 여인들에게. 그러니까 여기 모든 여인들이 와스티처럼 한다는 얘기죠. 남편이 부르면 안 가, 싫어, 이런다는 거예요. 그럴 거예요, 안 그럴 거예요? 그거는 각자 집마다 사정이 다르죠. 근데 권사님 부르면 가죠. 예, 뭐 남편 무서워하거든요. 그러니까 간단 말이에요. 근데 뭐 와스트처럼 안 가 이런다고 보기에는 어려워요. 집집마다 다 다르니까 사정이. 그러니까 이게 모든이라는 말은 이게 과장법이에요. 그러니까 나라에 다 소문이 난다는 것은 추측성이고요. 이게 모두가 그렇다는 얘기는 과장해서 말하는 거예요. 자, 18절에 뭐라냐면 이럽니다. 18절에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리 말하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이라도 모든 집에 있는 부인들이 남편들한테 다 그런데, 그러니까는 이 사건이 전염병 퍼듯이 막 퍼지니까 오늘 당장에 해결하지 않으면 나라가 뒤집어져서 큰일 난다 얘기죠. 집집마다 구테타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늘이라는 말은 굉장히 지금 급하게 다루고 있는 거예요. 문제를. 굉장히 시급한. 아니 그런데 집집마다 부부싸움이 그렇게 시급합니까? 안 싸우는 사람 평생 안 싸워요. 그 싸우더라도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싸우지. 이 소문 들었다 해서 그날로 오늘 모든 집집마다 부인들이 남편 말을 안 듣고 너 남자 집 나가,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렇게 합니까? 그래 안 하죠. 예, 오늘이란 말은 시간을 뭐냐면 폭탄 터뜨리는 거예요. 너무나 성급하게 지금 이 사건을 보고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추측성과 과장성과 그 다음에 시급, 긴박성을 갖다 넣은 건데, 이건 뭐냐면 이걸 뭐라요? 이성적이지 못하고 인위적인 조작의 냄새가 나죠. 무무관이라는 사람이 쫙 이렇게 지혜를 모아가지고 왕한테 건의를 하는데 이 사건을 이런 사건입니다라고 실체를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자기 얘기예요, 자기 얘기. 자기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의 궁궐 안에 최고의 지혜로운 왕의 참모가 이 사건을 이렇게 접근하고 있는 데 대해서 우리가 볼 때 조금 웃기죠. 예? 그러니까 왕도 술기운에 왕후 나와라, 이쁜 거 보여주려고, 이것도 웃기는 거고,
다음날 정신이 나가지고 왕이 이거 망신당했는데 어떻게 할까 했더니 여기 신하가 들고 일어나가지고 아주 그냥 엄청나게 지금 국정을 농단한, 그리고 가정마다 남편들은 다 이렇게 깔아뭉개고 여자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남편을 막 좌우지하고 막 이런 세상이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얘기도 지금 굉장히 지금 이 사람이 현자들 아니에요. 지혜로운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하는 일을 보니까 뭐예요? 좀 모자랐죠. 좀 모자라 보이죠. 부부싸움 해봐서 알잖아요. 예? 남편 화났으면 그 다음날 어때요? 그냥 칼로 물베기라고 그러고 살잖아요. 근데 그거를 갖다 그냥 막 쪼목쪼목 해가지고 이렇게 크게 하는 사람 쳐놓고 되는 사람 못 봤어. 그냥 뭐 오라도 지고 또 틀려도 이기죠, 그죠? 뭐 부부싸움이라는 건 틀려도 뭐 이기는 거고 오라도 지고 그런 거예요. 왜냐면 그때마다 다른 거예요. 왜냐면 별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술 먹고 이쁜 거 보여줘라는데 보나 뭐나 똑같잖아요.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해요. 예? 그러니까 신하들 얘기도 보면 이 얘기가 지금 뭐요? 이거 빈대 접다가 이 초가상간 그 태우는 냄새 나죠?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집집마다 다 해봤구만 이거를. 그래서 못 사는 거예요. 빈대만 잡아야 되는데 초가상간 태우면 안 돼. 자, 그래서 이제 해법까지 알려줍니다. 자, 이 사건 어떻게 해결하느냐까지 알려줍니다. 건의 19절입니다. 19절에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왕 앞에 못 오게 하는 건 뭐예요? 왕후에서 패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왕후에서 패하는 건 뭐예요? 그냥 평민으로 강등시키는 거죠. 예? 왕후는 왕하고 동급이에요. 근데 오라 그랬는데 안 왔다 해가지고 너는 이제 왕후가 아니니까 왕 앞에 못 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서민으로 일반 백성으로 돌아가라 얘기야. 어마어마한 얘기죠 지금. 자,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요.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그러니까 기록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자, 이제 와스디가 왕후가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야. 근데 그거를 이게 법률에 기록했다는 얘기 뭐냐면 정식 절차를 밟아가지고 공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거를 정식으로 기록에 남겨가지고 처리하는 거하고 그냥 기분대로 잠깐 처리하는 것은 다시 기분이 풀리면 돌아오면 됩니다. 왕후 네가 내 말 안 들었지? 너 나가 있어. 이러다가 왕이 생각해 보니까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 있다가 들어와 그러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법률에 기록했다는 얘기는 그냥 이렇게 판결해가지고 다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 번복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법대로 하는 거예요. 법대로. 변개함이 없게 하고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했어요. 변개함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다시 이거를 법대로 했다 하더라도 1심, 2심, 3심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중 가서 고등법원에 대법원에 올렸을 때 법의 판단이 달라지면 그거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없애버린 거예요. 이거는 이 결정으로서 완전히 끝난 거다. 변개함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결정에 대해서는 재론해가지고 다시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럴 수 있거든요. 예. 왕의 마음이 변하거나 신하들 마음이 변하잖아요. 그러면 그거 폐위시킨 건 너무 심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다시 의논해가지고 법적으로 아니 다시 와스디가 왕후야 라고 하면은 복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권할 수 있는 거를 싹 없앤다는 얘기는 뭐냐면 후환이 두렵잖아요. 나중에 와스디가 쫓겨났다가 다시 돌아왔어. 그러면 그때 쫓아내자 했던 신하들은 뭐예요? 다 죽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이런 건의를 하고 나서 그것까지 다 계산한 거야. 철저하게 와스디를 그냥 일어나지 못하게 싹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철저한 계산된 정치적인 행위예요. 이걸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낫다는 얘기는 뭐예요? 더 예뻐야 되고 그 다음에 말도 잘 들어야 되고 모든 면에서 더 나은 사람들을 사람 중에서 왕후에다가 뽑으면 안 되겠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왕이 신하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야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얘기를 보니까 이 무무관이 대변하고 있는 이 페르시아 궁궐에 있는 신하들의 수준이 어떻습니까? 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약간 좀 코미디기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에스더의 얘기는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얘기예요. 유대인들이 별 죄진 게 없어.
근데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서 가지고 모르드게를 미워하더니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래. 내가 아말렉 족속인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우리의 원수야. 다 죽여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정말 그 유대인들이 수만 명이 다 학살당하는 너무나 잔인하고 너무나 참혹한 그런 사건이 에스더에서 나오는 사건인데 하나님께서 그걸 이제 구원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사건을 더 극적으로 만드는 얘기들이 이런 얘기들이에요. 잔치집에서 잔치를 막 했는데 슬기온에 왕후가 말 안 들어서 왕후를 다 내쫓아버리고 왕후를 뽑았더니 에스더가 뽑혔더라. 근데 지금 이 왕후가 쫓겨나가는 와스디가 폐위당하는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이성적으로나 당시 상황으로 볼 때는 조금 과대한 거죠. 예, 과대한 거고 이 처리가 뭐예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보다는 어찌 보면은 그 손바닥으로 가릴 거를 갖다가 아주 그냥 가리지 못하는 사건으로 만들어 버린 거죠. 예? 그러니까는 이게 정반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자, 이래서 와스디를 폐위시켰어요. 왜요? 왕 말 안 들은 거예요. 왕이 제일인데 왕 말 안 들었으니까 너희들은 왕을 우습게 봤고, 와스디는 왕을 우습게 봤고, 또 그 왕의 절대적인 권위에 도전한 사람으로 보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왕후도 가차없이 너도 나가라 이런 얘기죠. 근데 이 얘기는 한편으로 맞지만 한편으로 손바닥을 엎어버리는 사건과 똑같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 정도로 지금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와 이 아하수에로 왕이 권위가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왕의 권위를 위해서 자기 부인을 쫓아내는 이 얘기는 왕의 절대적인 권력을 말하는 동시에 그 왕의 절대적인 권력이 없어서 자기 부인도 자기 마음대로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 와스디를 폐위시키는 사건은 왕의 권위를 올리는 사건으로 지금 이 무무간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상에 있어서 왕의 권위가 얼마나 허약하면 그 별로 죄도 없는 와스디를 폐위시켜 가지고 내보낼 정도로 그렇게 무능하고 그렇게 그 권위가 없는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러니까는 온 나라에다가 부인이 남편을 우습게 보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방을 붙여가지고 다 소문을 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보면 오히려 반대입니다. 반대입니다. 왕이 얼마나 이렇게 무능하고 왕이 이렇게 허약하면은 이런 일이 생겼을까? 북한에서 그런다잖아요. 김정은이가 핵무기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다 한다 이러면은 겉으로는 박수를 친대요. 이만갑에서 봤어요. 이만갑에서. 북한 사람들이 박수 쳐야 되지. 왜냐하면 핵 가지고 자기들 지키고 미국하고 싸워서도 이긴다 하니까. 너희들도 말 안 들으면 미국도 핵 쏴가지고 죽인다 이러니까. 그러니까 막 북한이 그렇게 세다 이제 이렇게 막 선전할 거 아니에요. 근데 속으로 돌아가서 그런데 오늘 밤에 배고파 죽는데 무슨 소용이냐 이지. 예? 그러니까는 우리가 핵을 가졌다고 막 잔치를 하고 막 그거 하잖아요. 모여가지고 우리 핵 만들어가지고 뭐 한다고 막 하게 되면 뒤로 돌아가서는 먹고 살 게 있어야지 그렇게 욕한다잖아. 그러니까는 이 지금 와스디 왕후를 폐위시킨 이 사건은 왕의 권위를 올리기 위한 사건이에요. 아주 그냥 궁여지책으로 올리기 위한 사건인데 반대로 말은 뭐예요? 여자 하나도 못 따라가지고는 온 나라가 들어서가지고 그렇게 나라를 흔들어버린 사건이냐라고 할 때 오히려 이 페르시아가 허약하다고 하는 것과 이 아하수에로 왕의 절대적인 왕권이 미약하다. 그런 거를 오히려 보여주는 사건으로 빚어지는 거죠. 아무튼 간에 예, 굉장히 이 사람들은 가벼운 사건이라 볼 수 있는데 이걸 아주 심각한 사건을 만들었고 그냥 술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하나의 실수라고 봐도 될 사건인데 이거를 국가의 법으로 만들어 가지고 온 나라에다가 기강을 세우는 그런 사건으로 만들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는 그 세상에서 되어지는 일 하나가 지금 어디로 튀는가? 술기운에 와서 한번 보여줘 그랬더니 아유 이번에는 안 갈래요. 안 간데도 이유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아마도 제일 유력한 거는 그걸 거예요. 그 6개월 동안 잔치하고 그 다음에 7일 동안 백성들을 불러다 놓고 잔치하고 왕이 술이 취해가지고 저러고 있는데 자기가 왕후 오란다 해서 가가지고
이렇게 하는 자리에서 뭐 굉장히 좀 이렇게 업신여겨 보이거나 오히려 좀 이렇게 자기가 좀 이렇게 천히 여겨지는 게 아닌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와스디는 나름대로 자기 채통을 지키기 위해서 안 왔다. 막 이 해석이 맞을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러니 그 왕후의 관만 쓰고 옷 다 벗고 오라 이래서 한 거다는데 그런 거는 좀 과한 해석 같고요. 뭐 술 취해가지고 뭐 다 쓰러져 가 있는데 거기 뭐 갈 거 있겠는가 이제 이래서 안 가지 않았나 이렇게 봐요. 아무튼간에 그 이 얘기는 굉장히 그 약간 코미디 같은 그런 거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냉정하게 현실 세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그렇게 일어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아수르 왕도 술 기운에 나라를 망쳐먹을 수 있는 왕이라는 걸 보여준 거고 이거를 다루는 수습하는 이 현자들, 이 왕을 보좌하는 그 측근에 있는 권력자들도 지혜의 사람들인데 오히려 지혜롭지 못하게 일을 처리해서 사건을 거꾸로 돌리는 왕의 권위를 세운다 했지만은 실상 얼마나 못났으면은 술기운에 인사 안 한다 해가지고 왕비를 내보내고 그렇게 하는 게 되냐라고 하는 얘기가 오히려 나라에 퍼져나가니까 이런 신하들이 뒷받침하는 나라가 제대로 앞으로 전쟁도 수행하고 이 나라가 오래도록 번영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드는 거죠. 의구심이 드는 거죠. 이게 세상 나라의 현실이에요. 세상 나라의 현실이에요.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요.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는 가려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거 싫어합니다. 굶어 죽는 사람이 많아요. 굶어 죽는 소가 많아요. 뭘 그걸 계산해요. 굶어 죽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굶어 죽는 소는 잘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요, 그게 불편한 진실이라요. 그거를 알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 알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알고 싶지 않은 거예요. 굶어 죽는 사람 많고 굶어 죽는 소는 별로 없다. 그래서 우리 소고기 먹잖아요. 우리가 불편한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가 소고기 안 먹으면 죽을 사람 아무도 없어. 우리가 소 먹으려고 사람 먹을 양식을 소한테 주는 거예요, 사료로. 그러니까 그게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모른 척 해. 그래서 소 등급이 뭐니? A 플러스 하나야? 둘이야? 등심이야? 뭐야?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상 보면 죽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소 먹을 생각이 별로 안 나고 보신탕을 왜 먹습니까? 보신탕. 몸에 좋다니까 먹었잖아요. 근데 그 보신탕을 먹었는데 집에서 지금 개를 키우니까 못 먹잖아요. 개 키우면서 보신탕 먹을 수 있는가? 알고 보면 못 먹는 거지. 근데 보면 우리가 굉장히 그 사소한 일인데 중요한 일인 것처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굉장히 사사로운 일인 것처럼 하는 경우도 있어. 그런 게 막 뒤바뀐 거예요. 예? 진짜 이 와스디가 그 정도로 나빠가지고 악녀냐, 나라를 뒤흔드는 악녀냐라고 할 때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거야. 근데 그렇게 만드는 게 또 세상이에요. 그렇게 만드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이 세상 나라를 섬기려고 할 필요가 없겠다. 아멘. 네. 자, 그래서 오늘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21절.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래 와스디는 폐위야 오늘로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와스디는 이제 쫓겨나게 되고 에스더가 이제 뽑혀서 이 자리를 대신해서 이제 아하수르 왕의 왕후가 되거든요. 성경이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면서 야, 이거 뭐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 와스디하고 에스더를 비교를 하는데 이 성경을 보는 입장에서요. 페미니스트, 그러니까 여성의 역할과 여성의 지위가 좀 더 강화되고 높아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 예? 여성들의 권리와 인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와스다가 더 나은 사람이고 에스더는 못난 사람이야. 그 사람들 그게 봐요. 그래서 이 성경 이거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자, 와스디는 술기운의 왕이 관을 정지하고 와라라고 하니까 와스디가 안 갔다는 얘기는 뭐냐면 뭐 여자가 뭐 술자리에 눈여기를 보여주러 다니는 사람은 아니다 얘기죠. 나는 왕후예요. 왕후도 엄연히 품위가 있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술기운에 오라고 하면 가고 가라면 가고 뭐 그렇게 할 수 있냐라고 하니까 이 페미니스트 입장에서 볼 때는 와스디는 굉장히 강직하고 용기 있고 또 판단력도 있고 이런 괜찮은 사람이라고 보는 거야 그 사람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폐위되냐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성경에서 이 뭐가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처리가 됐다는 얘기는 그렇게 생각하길래 그 다음에 이제 에스더에 대해서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에스더는 그렇게 억울하게 와스디가 폐위당해서 쫓겨났는데 그 대신해서 왕후를 뽑는다니까 거기에 지원을 했어. 그런데 왜 지원하냐고 그지? 예? 같은 여자 입장에서 와스디를 복권시켜서 와스디가 제자로 돌아가야 된다. 뭐 이런 데모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거기 막 지원해가지고 거기에 다시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그걸 다 이제 인정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에스더는 좀 자기 그 왕후 되고 싶은 욕심에 자기 체면도 없고 뭐도 안 가리고 막 그런 가는 여자 아닌가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거지.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성경이 왜 이렇게 거꾸로 됐냐 이렇게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근데 성경 얘기는 에스더의 얘기의 주인공은 뭐냐면 에스더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는 와스디가 잘했냐 못했냐에 대해서 성경은 말 안 해.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판단할 필요 없어요. 예. 다만 결과적으로 볼 때 하나님은 에스더를 써서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구원하는 그런 일을 했다라고 하는데 더 나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어요. 뭐냐면은 와스디는 오라 그러니까 안 갔잖아요. 오라 그러니까 안 갔잖아. 그럼 너는 왕후 아니야라고 쫓겨났잖아. 근데 에스더는 어떻습니까? 에스더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자기 발로 찾아 나갔어요. 사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와스디는 오라 그럴 때 안 가면 위험한 거고 근데 위험을 무릅쓰고 안 갔더니 자기가 쫓겨났잖아. 에스더 같은 경우 어때요? 왕이 초청을 안 했어. 근데 자기가 기도하고 나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간 거예요. 굉장히 모험을 했죠. 그 결과적으로 얻어낸 건 뭐예요? 와스디는 너는 왕후가 아니니까 나가라 해서 쫓겨난 거를 얻어냈다면 에스더는 위험을 무릅쓰고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갔어요. 부르지도 않았는데 가가지고 우리 유대인들이 다 죽게 생겼는데 이거는 잘못된 일입니다 라고 해서 죽게 되는 유대인을 살렸지.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보니까 와스디보다는 에스더가 훨씬 더 영향력이 있고 능력이 있죠. 아멘. 성경에 쓰고자 하는 얘기는 그런 얘기다. 그러니까 뭐 이게 여성운동의 입장에서 볼 때 여자로서 누가 낫고 안 낫고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어떻게 또 썼는가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얘기를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요. 자, 결과적으로 볼 때 이제 와스디는 폐위가 됐습니다. 자, 이 얘기를 보면서 굉장히 지금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페르시아의 왕인데 자기가 지금 그리스를 쳐서 세계를 지금 자기 손에 늘려가는 사람이에요. 그러고는 수많은 사람을 불러다가 6개월 동안 잔치도 했어. 근데 딱 안 된 게 뭐예요? 자기 부인을 술자리에 나오라 했더니 안 나왔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잖아요. 페르시아에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없죠. 근데 자기 부인 와스디가 술 먹는 자리에 나오라 했는데 안 나왔잖아요. 그거는 자기 마음대로 못했잖아. 그러니까 이 왕도 잔치를 6개월 동안도 할 수 있고 그 뭐 군대가 수십만 되겠죠. 그 수많은 군대를 오라가라 할 수 있고 뭐 세금 내놔라 말아 다 할 수 있어. 근데 막상 자기 부인 술자리에 불러내는 거는 실패했어. 그게 이제 이 왕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페르시아의 큰 제국에
첫째가는 권력을 가진 이 그 현자들, 예? 참모들 중에 대변인을 할 수 있는 무무관이 한 얘기를 뭐냐면, 이 사건은 가정에 부부간의 모든 질서를 반대로 해버리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지금 이 쫓아내가지고 모든 가정의 평화를 이루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무관의 얘기도 보면 사실은 그렇게 할 얘기가 아니죠. 결국에는 와스디를 마음대로 못해가지고 그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똑똑했으면 뭐예요? 와스디한테 가가지고, 와스디, 당신이 한 일은 왕이 이렇게 불편하게 생각하고 그런 오해 여지가 있으니까 우리가 사건을 풀 때니까 당신이 와서 왕한테 잘못해서 말하고, 그 다음에 왕도 이런 일이 있으면 다시는 안 된다라고 용서를 해주면 아하수에로 왕이 굉장히 후덕한 점수를 얻잖아요, 지금. 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와스디가 결국에는 왕한테 와서 사실은 왕을 거역해서 내가 사건을 내려고 한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수습을 했으면 결국에는 그 와스디를 움직인 거 아닙니까? 근데 아하수에로 왕도 와스디를 못 움직인 거예요. 오라 그러니까 안 왔으니까 못 움직인 것이고, 이 신하들도 궁리를 해가지고 결국에는 와스디를 움직인 게 아니라 와스디가 우리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저 여자는 궁궐에서 쫓아버려야 된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신하들의 무능력, 왕도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와스디고 신하들도 그 와스디 하나 문제를 가지고서 아주 그냥 그 빈대 잡다가 초가상간 다 불태웠는데, 와스디는 희생당한 것이지 와스디가 지금 왕 앞에 굴복하거나 온 나라에 대해서 뭐라고 한 건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는 제일 그 하기 쉬운 일을 못하고 해결 못하는 그런 쩔쩔매고 부족한 모습을 지금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가.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 에스더서에서 지금 잔치를 하다가 술자리에서 이런 사건이 났는데 왕후가 폐위됐다라는 얘기에 하고 싶은 얘기는 뭘까요? 자, 이 에스더서의 모든 핵심 사건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학살되게 된 사건에서 하나님 구원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왕이나 첫째가라고 하는 권력을 가진 신하나 와스디를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못했어요? 사실 못한 거예요. 그러면은 앞으로 하만이나 아하수에로 왕이 유대인들을 죽인다, 다 학살한다 이렇게 명령을 내렸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자기 마음대로 될까 안 될까? 안 된다는 얘기지.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게 복선을 까는 거예요. 왕이 유대인 죽이라고 명령 내렸다니까요. 하만의 얘기를 듣고 하만에서 뭐라 하니까 그래 그러면 유대인들 다 죽여 이랬단 말이에요. 만약에 왕이 하라고 하는 대로 다 되면 유대인들은 다 죽는 거예요. 교회가 죽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사건이 뭐냐면 와스디가 왕 오라니까 안 왔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러면 폐위시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의 99.9%를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안 되는 게 있는데 이게 너무 웃기는 사건 아닙니까? 이 얘기거든요. 와스디가 왜 술자리에서 기분 나쁘다 해가지고 폐위를 해야 되냐. 말 안 되는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말 안 되는 얘기, 웃기는 사건을 벌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흘러간 거죠. 잔치날 마지막 날 술기운에 와스디 이쁜데 와서 한번 보여주지 이랬더니 안 보여줬으니까 그것 때문에 나라에 화가 온 거잖아요. 왕도 체면을 다 구긴 거고 나라의 왕후를 폐위시켜가지고 그런 체면이 구겨진 일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컨트롤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아수르 왕이 뭐든지 다 하고 페르시아가 뭐든지 다 하고 나중에 유대인들을 다 죽이고 뭐든지 다 하고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유대인들을 미워하니까 유대인 죽이라고 뭐든지 다 하고 그럴 것 같은데 안 되는 구석이 있지 않은 얘기지. 세상 역사가 그렇게 니들이 원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니야. 너무나 웃기지 않니?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배후의 역사 뒤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 되면 이런 거죠. 하늘 나는 새를 봐라. 참새 한 마리 날고 떨어지는 게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고. 그런데 참새가 날고 떨어지는 거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이 때로는요 웃기고요, 때로는요 뒤죽박죽이고요, 때로는요 이게 순수히 안 맞는 거예요. 자,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선거에서 패했어. 눈물 흘렸어. 누구 때문에? 박근혜 때문에. 자, 오늘은 대통령이 됐어요. 자, 이런 얘기는 뉴스에 나가면 안 됩니다. 대통령이 됐어. 누구 때문에 된 거예요? 박근혜 때문에 된 거지.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잘해가지고 이렇게 잘 나갔다 그러면 이 선거 어떻게 될지 몰라. 12월 달에. 중간에 사고 난 거예요. 큰 사고 난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 앞당겨서 했는데, 그럴 거 아니에요. 눈 감고 해도 이기겠죠. 5년 전에 저기 떨어졌는데, 떨어뜨린 당사자가 사건 나가지고 감옥 가 있으니까, 도대체 누가 되겠냐고. 예? 그러니까 모르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의 궁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그 잔치와 이런 막 그 앞으로 전쟁을 앞둔 이런 얘기 속에 그 왕후 하나를 두고 술기운에 들어가라 나가라 한 사건을 쓰고 있는 걸 보면 그래도 사람 마음대로 안 되는 구석이 있지 않느냐 이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다 죽을 것 같아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겠다. 아멘. 살리고 죽으시는 게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거지 사람 마음 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예, 자식들 중에요 굉장히 잘나가지고 그러잖아요. 끝에 가봐야지 알아. 끝에 가봐야지 알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요 교회 재주 좋은 사람들이 일단에 많은 기쁨을 줘요. 근데 피눈물 흘리게 하는 것도 재주 좋은 사람들이요. 가룟 유다가 12제자 중에서는 제일 신임받았고 그래서 재정을 맡아서 돈보따리 관리했던 사람이요. 근데 요거 세 가지고 은30에 예수님 팔아먹은 사람 가룟 유다야. 끝에 가봐야지 알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구원한다. 약속한. 세상의 역사가 아무리 이렇게 휘황찬란하고 막 그런 것 같더라도요. 보면요 엉터리 구석이 많고 욕기는 구석이 많은데 하여튼 간에 하나님 교회와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온전하게 하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살리는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와스디가 왕후에서 쫓겨나니까 에스더가 들어오게 된 거고요. 에스더가 들어오게 되니까 죽게 되는 유대인들을 살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치밀하게 계산하셔서 사람의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생사화복의 주인인 것을 한 시간도 놓치지 않고 한시도 놓치지 않고 바라보며 믿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